정부가 올 한 해 세 차례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나라 빚이 급증하자 증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아직 증세를 거론할 때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증세가 현실화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서 그동안 과세하지 못했던 분야를 신규로 발굴하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복지비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 재정 구조에서 증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정 지출 확대의 수요가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증세가 필요할 것이고요. 논의를 좀 시작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도 증세를 검토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논의됐던 부자 증세로는 악화된 재정을 되돌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보편적 증세의 필요성까지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적 저항이 거센 증세 문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수면 위로 떠오른 증세 문제, 오늘 아침 뉴스룸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세론 관련 문제 집중 탐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철 소장님, 증세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나라 국간이 빠르게 정말 줄고 있습니다. 여기다 현행 복지체제 유지하랴,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하라, 앞으로도 돈 쓸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불편한 진실. 공짜 점심이 있다 없다? 없죠. 없습니다. 공짜가 어디 돈을 있어요? 내야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증세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예요. 그래서 만에 하나 지금 증세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가 먹은 소고기, 네. 빚이 돼서 후세의 부담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괜히 먹으면 먹었어. 아이들이 그러면 돈을 내주는 거. 맞습니다. 어느 부모님이 내가 고기 사 먹으면서 자식한테 빚 물려주고 싶겠습니까? 싫죠. 네. 자, 그래서 실제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간을 좀 들여다보면 나라 살림살이 지표가 있어요. 그걸 관리재정 수지라고 하는데 네. 올 연말이 되면 112조가 넘는 사상 최악의 적자가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특히 이제 복지라는 걸 한 번 줬다가 뺏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계속 지속성을 감안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증세라는 방법 외 대안이 없다. 이걸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느냐? 이 국책연구기관 또 하나는 정치권이 먼저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총리실 산하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증세가 수반되지 않은 재정지출 확대는 어렵다. 네. 증세를 수반한 재정지출 확대만이 긍정적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면서 증세론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박연미 평론가님, 네. 청와대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일단 필요한 건 맞는데 예. 지금 경제 상황이 워낙 좋지 네. 않잖아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이고 성경에도 나옵니다. 뭐요? 세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가. 예. 세금 걷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만큼 좀 엄중하기 때문에 예. 들어갈 돈이 많은데 돈이 나올 지갑은 많지 않고 하지만 네. 점점 고령화되고 있고 보편적 복지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해서 세율을 높이는 것보다 보다 다양한 세원을 발굴하는 것 그쪽으로 정부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주식 언급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액상 담배들 얘기 나오는데 구체적으로는 기재부가 추진하는 지금 개정안에 담기게 될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네, 7월에 아마 세법 개정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액상 담배도 기존에 한 개비씩 나오는 그런 제품화돼 있는 담배만큼의 제세 부담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게 지난 국회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어인일인지 모르게 일부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강경하게 반대를 함으로써 네. 세율을 올리지 못했어요. 지금은 담배 한 갑당 부담하는 세금이 한 3,300원 안팎이거든요. 예. 관련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액상 담배는 0.7ml 기준으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네네. 그런데 왜 액상 담배만 봐줘야 되느냐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가 없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번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네. 가상화폐 거래로 돈 벌었다 혹은 잃었다 이런 얘기 많이 아. 들어보셨을 예. 텐데
큰 돈을 벌어도 제대로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이런 네. 얘기 있었거든요. 예. 관련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지난 3월에 특정 금융거래 및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네.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로 돈 벌면 여기에 투명하게 세금을 매길 예정이고요. 예.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폐지합니다. 증권거래세라는 게 뭐냐면 사고 팔 때 무조건 내는 돈이에요. 그러면 나오죠. 예. 0.25였나요? 네, 세율은 낮지만 사고 팔 때 계속 낸다 하면 내가 주식을 해서 돈을 잃어도 내야 되는 돈이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차익에만 부과하기 때문에 지금은 대주주에게만 부과하는 양도세 쪽으로 점점 세금을 옮겨가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이게 증권거래하시는 분들과 증권업계의 수건사업이었는데 네. 이거는 뭐 거의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님, 정리해 보니까 돈 걷어가겠다는 분야가 참 많네요. 예. 어떻게 국가 재정에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분야별로 다 이렇게 걷어가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 조족지혈이다는 거예요. 세발의 피라고요? 세발의 피. 그렇습니까? 터무니없다, 부족하다. 아,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삼성전자가 낸 법인세는 8조 원 남짓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필요한 돈은 수십조, 수백조 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럴 네.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세계 각국이 돈을 풀고 있고 당연히 우리나라도 국간을 열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세 얼마나 거쳤냐를 좀 따져보니까 네. 1년 전에 비해서 8조 7천억 원이 덜 거쳤어요. 그렇군요. 지난해보다도. 예. 자, 이런 데 씀씀이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본 예산 이외에 벌써 3차례 걸쳐서 추경을 하고 있죠. 네. 이 빚만 하더라도 60조 원이 육박하고 있고요. 네. 앞서 제가 올 연말이 되면 뭐 110조가 넘는 사상 최악의 재정 적자가 불가피하다라고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나라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급해졌어요. 이 세법 개정안이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 과연 어떤 세목, 이 부족한 세수를 과연 어떻게 메꿀 거냐. 그래서 나온 것이 뭐 부족한 세수를 이제 뭐 신규 세금을 좀 발굴하겠다라는 건데 네. 근데 앞서 들어봤습니다만 보면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돈이 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수십조, 수백자가 되는 돈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율을 올려야지만 맞습니다. 뭐 가능하다는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네. 복지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 기조를 반영하게 되면 예. 네. 사실은 증세는 좀 불가피한 세율을 수준입니다. 올려야 된다. 지금 내는 그런데- 세금보다 더 내야 된다. 네. 그런데 평론가님, 네. 이게 지금 보니까 국세 수입이 네. 줄어들게 된 또 배경이 있다고 하는데 기업이 좀 부진한 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네, 건가요? 국세 수입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게 세 가지예요. 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아, 예. 그런데 기업이 장사를 잘해야 법인세가 많이 거칠 텐데 네. 일단 1분기의 국세 수입을 보면 70조 원이 안 됩니다. 올해 정부가 전망하는 게 연간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이 한 국세 수입이 28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분기당 한 70조 원 정도 걷어야 하는데 2분기가 안 좋을 걸 감안하고 있으니 네. 1분기는 이거보다 조금 더 거쳤어야 해요. 예. 그런데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1분기에만 줄어든 국세 수입이 8조 5천억 원 아이고.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가장 주효했던 게 법인세수의 감소분입니다. 네. 법인세수가 1분기에 15조 4천억 원이 그쳤는데 지난해하고 비교하면 7조 원 정도 줄어든 거거든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기업들의 사정이 그만큼 좋지 않았다는 건데 아이러니한 건 작년에는 좋았느냐. 작년에도 장사 안 된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네. 네. 작년에도 안 좋았는데 그때보다 더 안 좋았으면 그리고 2분기에 본격적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충격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 만큼 상반기에는 법인세 수가 상당히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나라의 이제 국민들이 돈도 못 버는데 지금 증세는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까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달기 싫어하잖아요, 다들. 맞습니다. 누가 달았습니까, 지금? 그렇죠. 누가 달았어요? 국책연구기관이 먼저 얘기를 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올해 예산 가운데 512조 원 가운데 복지 고용 예산이 180조 원이에요. 네. 근데 여기다가 월 20만 원씩 기본소득 투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5천만 명한테 1인당 월 20만 원씩 한 해 동안 얼마나 들어갈까요? 약 120조가 들어갑니다. 120조. 합치면 올해 복지 예산만 300조 원이 된다는 예.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핀셋 증소로는 좀 불가능하다. 그게 바로 KDI 주장인데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관련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 재원 마련에서 증세가 좀 필요하고 이런 이제 핀셋 증세라는 게
복지 증세만으로는 좀 부족하니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보편적 증세가 좀 필요하다라는 건데 물론 뭐 4차 산업이 이제 태동하면서 일자리를 감안해서 네. 뭐 로봇세라든가 탄소세라든가 새로운 세목의 발굴은 꾸준히 이루어져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보편적 증세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지만 조세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지금 목소리도 높거든요. 이게 지금 보니까 면세자랑 관련된 이야기를 네.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원래 조세의 대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네. 그런데 근로소득세를 안 내는 분이 꽤 많습니다. 월급 받는 분 10분 중에 4분은 근로소득세를 안 내거든요. 왜 안 네. 되죠? 면세점 미만이에요. 소득이 아. 적기 때문에 아, 예. 이분들한테까지는 소득세를 네. 걷어가지 않는 건데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렇다면은 이게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냐? 미국에서는 10명 중 3명 정도가 안 내고요. 캐나다는 2명이 안 됩니다. 네. 일본도 2명이 안 되고 영국도 2명 수준이니까 우리나라의 월급 받는 분 중에 세금 안 내는 분 비율이 꽤 높은 편이다.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고요. 네. 종합소득세, 그러니까 네. 개인 사업자가 내는 것까지 다 합치면 전체 소득세에서 상위 10% 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80% 정도 되거든요. 네. 상위 10%가 네. 소득세의 80%를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네. 이걸 20%, 상위 20%로 넓혀보면 이분들이 전체 소득세의 한 90% 정도를 담당을 하니까 아래에서 그 작은 소득을 버는 분들의 세원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고요. 네.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매출 5천억 원을 초과하는 800개가 안 되는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60%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세원을 좀 다양화할 필요는 충분히 있는 상황이죠. 그 자료 보니까 고소득자라든지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생각보다 높았네요, 우리나라가. 네, 예. 그래서 그런 구조를 좀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많아요. 네. 물론 여기 법인세에서 법인 세율대로 뭐 돈을 다 내는 건 아닙니다. 네. 실질 실효세율이라고 해서 세율은 정해져 있지만 그것만큼 꽉 채워서 내지는 않습니다만 걷어들인 돈이 저 정도 된다는 말씀이고요. 부자 증세 과정에서 그 전체적으로 보면 고소득자, 돈 많이 버는 기업에 세금이 몰려 있는 건 또 맞아요. 네. 이런 구조가 2011년에 35%였던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지난해는 42%까지 올랐거든요. 법인세도 역시 2018년에는 한 24% 되던 게 이게 27.5%까지 올라 있으니까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버는 기업이 많이 부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지금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과 맞물려서 보편적 증세도 같이 논의가 되는 게 사실은 맞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럼 부자 증세가 아니라 보편적 증세를 하게 되면 대표적인 세목으로는 어떤 것들이 또 추가될 수 있을까요? 아까 이제 세금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부가세. 부가세. 우리나라 비중은 한 3대 한 4 정도의 비율이에요. 네. 약간 차이는 있지만 연도별로.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보편적으로 매기는 건 뭐예요? 부가세겠죠. 뭐. 부가세입니다. 물건 살 때 10% 떼가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물건과 서비스 예. 용역의 10%가 붙는데 예. 우리나라 전 세계의 이제 부가세를 과연 어느 정도로 부과하고 있는지 보면 우리나라가 절반 가까이 줄어요. 다른 OECD 나라도 평균에. 우리나라는 10%지만 OECD 평균이 이제 190% 그러니까 이제 19.3%예요. 예. 이게 이제 특히나 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유럽의 주요국들은 대부분 예. 23개 국가가 이제 세율을 계속 올라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의 경우, 영국의 경우에는 20%에서 25%까지 붙이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도 이제 보편적 증세를 하게 된다면 이런 부가세 인상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근데 소장님 솔직히 부가세 지금 10% 내고 있잖아요. 어디 가서 이제 뭐 부가세 뭐 10,000원 영수증 보면 사면 나오잖아요. 10,000원 사면 11,000원 계산하는 건데 지금 코로나19로 사람들이 힘든데 우리가 뭐 OECD 따라간다고 20%로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질 것 지금도 같거든요. 예. 허리띠를 졸라매고 10%도 있는데. 솔직히 조금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분들 많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긴급재난지원금 주고 또 세금을 올려서 적자 메꿀 거냐, 뭐 조삼모사 아니냐라고 얘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코로나19로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세금을 올린다, 보편적 증세를 한다는 거 굉장히 도전적이고 모험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다른 국가들과 도대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조세 부담률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국세나 지방세를 받은 총조세가 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좀 따져볼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세 부담률이 2018년 기준 20% 정도예요. 근데 지금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이
4.9%. 예. 거의 5% 가까이 아직은 네. 세금 낼 여력이 있는 게 아니냐. 글쎄요, 근데 사실 그냥 입장으로서 단순하게 비교하기에는 조금 잘 여러 가지 모르겠어요.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세계 각국이 돈을 거의 지금 그렇죠. 뿌려내고 다 하고 있잖아요. 있죠. 찍어서. 그러면 역시나 같은 이런 저희와 같은 논의는 지금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해외 동향은 어때요? 괜찮습니까? 네, 일단 경기를 살리는 게 급하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소비세를 인하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세 저항이 만만치가 않을 다른 나라도 거예요. 마찬가지겠죠. 다른 나라도 네. 어디에서나 지갑에서 돈을 빼간다. 여기에 아. 대한 저항은 심각할 수밖에 그럼요. 없고 네. 우리 종부세 올릴 때 예. 과거에 그 세수로서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네. 한 1, 2조 원 늘리는데 이 전 사회가 들썩였던 그랬었죠. 그런 기억을 생각하면 특히 부가세 같은 건 조세의 역진성이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세금 부담이 전체 소득에서 더 커지는 그러니까요. 문제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정부도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당장은 세율 인상보다 보다 폭넓은 세원의 확대, 세원. 디지털세, 로봇세 예.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걷다 보면 뭐 숨 쉴 때마다 세금 거둘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고민거리예요. 예, 소장님 어쨌든 증세를 해야 되는 거는 이해가 갔거든요. 언제 해야 돼요? 맞아요. 가까운 나라 일본이 네. 지난해 말에 소비세를 올렸어요. 네. 한 8%까지, 5에서 8%까지 올렸는데 바로 경기가 꼬꾸라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경기하고 민감하고요. 네. 조세 저항뿐만이 아니라 이건 선거 일정하고도 밀접합니다. 아.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우리는 1년 이내 증세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된다. 논의를 시작을 해야 네. 된다. 해야 된다. 예. 네.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근데 역대 정권의 사례를 보게 되면 함부로 세금을 올리지 못했어요. 그랬겠죠. 여론 악화와 그리고 지지율.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기 예. 매번 이제 반복만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 기본소득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세율이 더 늘어나는 걸 감안하게 되면 신구 세대, 네. 그러니까 지금 세대와 젊은 세대 간 통합이나 토론의 통합, 네. 그러니까 합의점을 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권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지금 뭔가 나눠주는 것에 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전 국민에 대한 예. 조세에 대한 어떤 증세에 대한 합의, 사회적 네. 합의가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